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미증시는 어땠는지 서학개미들의 눈으로 연말 결산해 보고요. 다가오는 2026년은 어떤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아이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7 기업들 말고 서학개미들이 주목했던 잔고순으로의 7개 기업들 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치 자체는 지난 거래일 바로 간밤에 끝난 미증시의 수치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1위는 단연 테슬라와 엔비디아 나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팔란티어부터 아이온큐까지 양자 관련주가 잔고순으로 봤을 때 항상 상위 종목의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맨 밑에 단에 위치해 있는 서클이죠. 2025년 미증시 안에서 신흥 강자로 부각했던 주인공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겠는데 상장하고 나서 2달 만에 300%가 넘는 폭등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등 이후 계속해서 쉬어가는 주가, 간밤에도 약간은 내렸습니다. 0.77% 내리면서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기술주 중심으로는 이번 주 약간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번 주 이 7개 기업 안에서 분위기가 좋은 쪽을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 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온큐부터 리게티 컴퓨팅은 지난 거래일 22일 정도에 증권가들의 호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이온큐는 10%대, 리게티 컴퓨팅은 13%대 상승하면서 양자 안에서 산타가 찾아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앞으로의 흐름까지 2026년의 흐름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흔들었던 종목 서학개미의 눈으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2025년을 흔들었던 키워드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단연 AI가 될 겁니다. AI를 향한 눈은 어떻게 향하고 있고 2025년의 타임라인은 어땠는지 체크해 보시죠. 2025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초에는 딥시크 쇼크가 있었습니다. 조금 쉽게 이때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엔비디아 말고 중국이 AI를 더 싸고 성능도 좋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부각이 된 거죠.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날 거래일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17%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성능도 엔비디아만큼이고 그런데 가격도 오픈 AI의 5%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런데 오픈소스로 이걸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중국이 이제 정말 탈 엔비디아를 할 수 있나 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반영이 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딥시크 쇼크는 그렇게 기간 자체가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일단 각국에서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각 국가들이 보안의 문제를 들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막게 되면서 딥시크라는 하나의 관문을 엔비디아는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추론 AI 면에서의 경쟁이 가속화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채팅형 AI가 생각을 처음 해볼 때는 오픈 AI의 챗 GPT밖에 생각이 안 났지만 이제 꼽으라면 한 5개 정도를 내리 꼽을 수가 있죠. 챗 GPT부터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퍼플렉시티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AI들은 지금 현재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심화 속에서 기업들이 기업단 안에서 자신들의 채팅형 AI, 추론형 AI를 정말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추론형 AI 안에서의 각축전이 펼쳐지면서 뒤처지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기업들이 하게 된 거죠.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추론 AI의 끝은 어디냐? 역시나 AGI겠죠. 사람만큼의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추론 AI라고 따지면 단계별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FSD를 생각하더라도 자율주행에도 5단계가 있죠. 이 AI 안에도 5단계가 있습니다. AGI로 가는 단계까지는 5단계, 역시 FSD, 완전 자율주행과 같고요. 추론 AI를 단계로 따져보자면 지금 2단계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달려갈 관문이 많은데 이걸 좀 해결하고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이 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팅 파워를 기업단 안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패권 전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과 함께 중국이 좀 겨루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안 주겠다, 중국은 너네 거 필요 없다 이런 경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미국과 중국 단의 경쟁이 가장 좀 키워드 같지만 여러 나라들이 현재 각축전을 안에서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32개국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의 점유율을 다뤄보자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합쳤을 때 전체 9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경쟁력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안에서 추론 AI와 함께 AI 패권 경쟁도 봤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증시 안에서 2025년에 각광을 받았던 로봇주가 생각이 나듯이 이제 AI의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입력하기만 해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나오게끔 이 기계 안에 AI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피지컬 AI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CES 2025에서 젠슨왕 CEO가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 고유명사로 쓰이면서 증시의 판도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가장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TPU가 구글이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었죠. 이제 중국만 탈 엔비디아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탈 엔비디아 진영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연형 AI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눈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이슈로 따라보자면 수익성이 있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AI 관련주들을 약간은 삐끗하게 했던 키워드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마진율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리고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계약 구조가 이 내부 순환 구조가 아니냐, 엔비디아가 돈을 쓰고 엔비디아의 칩을 팔고 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막판에는 부각이 되게 됐고요. 마이클 버리도 여기에 가세해서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를 공매도 했다라는 소식까지 쏟아지면서 이날 이 한 해 마지막을 약간은 아쉽게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AI 버블 논란에도 월가는 주도주는 역시 AI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UBS까지 그 안에서도 AI 관련 캐파를 확장할 수 있는 종목들 눈에 담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하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월가는 2026년 미증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간밤의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우와 S&P 500, 나스닥은 일제히 내리면서 간밤 미증시를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번 주 내내 기술주가 약간은 눌려있기 때문에 지수가 시원하게 상방 압력을 받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26년은 월가는 상당히 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S&P 500의 전망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6,896선을 지나가고 있는 간밤의 미증시. 하지만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8,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이익 성장 그리고 다른 IB들도 OBBBA 법안의 가시화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더해진다면 8,100포인트, 7,600포인트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나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밸류에 따른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P 약간은 낮게 잡고 있습니다. 7,100포인트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2026년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IB들의 의견을 바라봤다면 이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의견 들으러 가시죠.